원래는 이거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적었는데요. 사실은 그 1편하고 지금 사실은 두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저는 얘기가 게으름뱅이는 어떤 형태로 살고 있나 이 얘기하고 후반부에는 교육농장에 대한 아이들하고 노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눈높이에 맞추라고 해서 제가 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학생들이 저희 집에 많이 와요. 초등학생들도 저희는 이제 그 체험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그 체험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교육을 먼저 해요. 아이들이 집에 오면은 먼저 기본적으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교육을 합니다. 그 교육을 딱딱하게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재미있게 해요. 아이들한테 재미있게 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 중학생들이 왔다 그러면은 옛날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을 텐데 어떤 분들은 들으셨는지 몰라도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 때 되면은 식물의 언어를 몰라요. 식물의 언어를 잊어먹어요.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때는 아이들이 식물하고 얘기를 굉장히 잘해요. 식물이 하는 얘기도 잘 듣고. 근데 중학교 딱 올라가면서부터는 걔가 무슨 얘기 하는지를 못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식물이 하는 언어를 좀 들어라.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지금 이만큼 커가지고 식물들이 하는 얘기를 다 잊어먹었어요. 왜 잊어먹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나이 먹으면서 세상에 살면서 잊어먹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 눈높이 얘기 나와서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식물들한테도 언어가 있는데 왜 우리는 그 언어를 듣지 못할까? 식물들이 하는 언어가 많지 않답니다. 20가지 미만이래요. 20가지 아래로. 식물들은 그 이상 얘기를 못한대요. 여러분들 그 식물이 들려주는 이야기도 있고 책 보고는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저는 학생들한테 많이 권해드리고 학생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한 다음에 보통 나가서 이제 체험을 많이 합니다. 그런 애들 하는데 뭐 PT 자료 준비하라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아이들하고 하는 이 동영상이 가장 좋아요. 저는 그 동영상 글은 제가 쓴 겁니다. 사진 편집은 집사람이 하고 제가 옛날에 글쟁이였는데 좀 쓴다고 썼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좀 저희는 많이 놀아요. 그리고 집에 오면은 저희 마을에가 옛날에 그 서당이라고 있었어요. 광해군 때 그 서당들을 폐쇄시켜라는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가 5대 서당이 여기 있었고 5대 서당이 있었는데 제가 그 서당을 다시 짓자. 그러다가 우리 마을에다가 서당을 다시 짓는데 서당 이름을 땡땡이 서당으로 하자. 제가 그렇게 건의했어요. 이렇게 놓친 애들이 뭐라 하더라고요. 이 서당 이름이 땡땡이 서당이냐.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와서 정말로 배우는 것보다 놀면서 배울 수 있는 걸 원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땡땡이 서당. 근데 이 국어 국문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너무 좋아하세요. 땡땡이 서당 하니까. 아이들이 와서 재밌게 놀면서 많이 배워갈 거 없어요. 여기서 많이 들어봐야 다 잊어먹어요. 하나나 두 가지만 배워가면 되게 하나나 두 가지만. 하루에 하나나 두 가지만 딱 배워가면 되거든요. 너무 애들한테 너무 많이 가르치려고 하면요. 애들은 못 들어먹어요. 다 잊어먹어요. 딱 하나나 두 가지만 딱 가르쳐주면요.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여기 와서 제가 어산 미군 무대가 많이 와요. 제가 영어가 좀 짧아서 잘 못해요. 영어가 짧은데 어른들하고는 안 통해요. 아이들하고는 잘 통합니다. 말은 안 통해도요.
바디랭귀지가 굉장히 잘 통하는 게 아이들이에요. 그게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아이들도요, 외국 아이들은 놀면서 배우는 걸 더 좋아해요. 그렇게 한 가지만 다 배워가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그 학생들이 오면은 부모님 입장에서 가르치려고 그러는지 그래서 그런지 어떤지 몰라도 자꾸 너무 여러 가지를 심어주려고 막 그래요, 아이들한테. 우리가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저는 이제 조금 많이 자제를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보면은 많이 가르치지 말고 한 가지씩만, 한 가지나 두 가지씩만 가르쳐주면은 아이들이 그 다음에 떠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뭘 하나 보여드리려고 여기 놔뒀었는데 밥 먹으면서 치웠나 보네요. 제가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좀 많이 있었는데 없네요. 제가 이제 이 봉투가 사과 체험할 때 하는 봉투, 사과 체험하러 갈 때. 네. 사과 체험하러 가기 전에 가서 이제 봉투에다 자기 이름을 써야 돼요, 아이들은. 자기 이름 안 쓰면은요, 집에 가서 싸워요. 니 거네, 내 거네 막 싸워. 그래서 봉투에다 이렇게 이름을 전부 적으라고 해요. 그림을 그리든지, 이런 형태로. 그러면 이렇게 다 따로따로 그려요. 자기네 것 표시를 이렇게 다 하거든요, 아이들이. 네. 진짜 멋있는 게 하나 있었는데, 사과 그림을 그려하니까 굉장히 그 검은색으로, 검은색의 바탕에 한쪽이 이렇게 써져 있는 그림을 그린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중학생들이 와서 가져갔어요, 그걸. 그 미국에 있는 그 썩은 사과라고 핸드폰 만드는 회사 그 마크를 학생들이 그렸거든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려놓은 거 보니까 검은색으로 해가지고 그런 형태로 그려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몇 개만 지금 놔둔 거예요, 제가. 이런 형태로 아이들한테 자꾸 시간을 여기서 끌어요. 아이들 사과 따러 가봐야 한 20분, 30분이면 다 끝나요. 금방 끝나버려요. 블루베리 따러 가봐야 블루베리 앞에 가서 아이들 앉아서 따먹고 놀고 있어요. 계속 입에다만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풀어놓지 말고 거기서는 한 20분만 하시고 여기 와서 들어와서 30분 동안 여기서 데리고 노세요. 아이들하고 같이 노는 게 시간도 잘 가고 아이들도 더 재밌어합니다. 저는 사과 쌓기로 해요. 사과 쌓기. 사과를 5개를 줘요. 그리고 사과 5개를 쌓기 하거든요. 그러면 모든 별로 만들어서 싸면은요, 그러면 1등한 팀한테 사과 한 박스 5kg짜리 주거든요. 난리 납니다. 서로 싸려고. 5개가 안 싸져요. 4개까지는 잘 싸지는데 5개가 잘 안 싸져요. 그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그런 것도 본인들이 부상을 해가지고, 체험하실 때 그런 것도 좀 많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과일이다 보니까 전 농사를 안 짓습니다. 과일만 하고 있는데 사과, 블루베리, 자두, 체리 요것만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체리를 한미 FTA 딱 되고 나서 먼저 시작했어요. 한미 FTA 딱 발표되는 날 저녁 9시 KBS 뉴스 메인 뉴스가 뭐냐면요, 딱 삐삐삐 하고 나서 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딱 하는 말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미 FTA가 체결됨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체리를 앞으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였어요. 첫 번째 뉴스가 바로 한미 FTA 딱 체결되는 날. 그래서 그럼 체리를 해야 되겠다. 좀 그러고 있거든요. 체리를 해보니까 체리가 한 4년째, 3년째부터 열리긴 열려요. 관리를 잘하면은. 4년째 보통 수확을 하는데 지금 제가 수확을 할 차례예요, 원래는. 그래서 올해가 3년째 되니까 한미FT거든지. 근데 제가 체리나무를 싹 뽑았습니다, 심었다가. 한 200주를 싹 뽑았어요. 왜 뽑았느냐?
체리를 심어놓고 아무것도 몰랐죠. 그냥 체리만 심는다고 체리를 다 꽂아놓고 이제 그때부터 체리 공부를 한 거예요. 보니까 이제 전부 일본 체리예요. 일본식 체리가 조그만 이게 붉은색 빨간색, 노라면서 빨간색인데 일본 체리예요. 그 서울 백화점을 가봤어요. 오른쪽에는 수입산 체리, 왼쪽에는 국산 체리라고 해서 이렇게 노라면서 빨간색이 있는데요. 한 1시간 가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요거 집어가는, 우리나라 국산 체리를 집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것만 집어가요. 그래서 거기서는 물어볼 수 없어가지고 마트 가서 나와가지고 앞에 과일 가게를 가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거 그냥 드시래요. 그냥 나보고 국산 체리 그냥 드시래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는 눈으로 봐도 당신 같으면 어떤 걸 사겠느냐 그거예요. 요거는 4g, 5g, 수입 거는 8g에서 10g이에요. 딱 따블이에요. 크기가. 맛을 떠나서 크기가 딱 따블이고 보기에도 이게 검붉은색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만 집어간다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와갖고 나보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안 심었어요. 품종이 없어가지고. 미국 품종을 심어야 되는데 까만 체리를 심어야 되는데 국내 까만 체리가 없어요. 묘목이. 그래서 미국으로 아는 사람들 통해서 주문하고 몰래 밀수하고 사실은 했습니다. 사실은 몰래 가지고 들어왔어요. 접수 가지고 들어와서 제가 붙여가지고 제가 여기서 유통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까지 해가지고 전부 흑체리로 미국산 체리로 다 바꿨어요. 지금 국내에서 미국 체리 품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도 심으라고 체리 심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묘목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등금을 전부 보내요. 일본 체리를 전부 그것만 심어요. 저는 다 뽑아낸 거를 지금 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품종 공부하고 누가 와서 물어보면요, 품종 공부하고 오세요 그럽니다. 제가 지금 운영하는 카페가 체리 카페가 이제 저희는 유료 카페예요. 굉장히 비쌉니다. 돈 안 내면 못 배우게 해요. 싹 다 들어가시오. 연회비 2만원씩 내야만 제가 다 개방시켜줍니다. 한 2,000명 돼요. 회원이 2,000명 다 돈 내요. 그분들이 이제 여기 자꾸 오고 자주 와요. 거의 뭐 일주일에 4-5명 오는데 그분들은 뭘 심는 게 좋으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저는 안 가르쳐줍니다. 서울 가서 소비자한테 가서 물어보고 체리가 판매될 때 가서 가게를 가보고 그리고 당신 스스로 공부한 다음에 오세요. 그럼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업인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저는 농사짓는 게 정말 행복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너무 배울 게 많아요. 너무 공부할 게 많고 너무 신기한 게 많아.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요. 오늘 배웠던 것 또 내일 다음 또 전혀 다른 것도 배워야 되고 요즘에는 제가 또 빠져있는 게 스피룰리나 이름도 발음도 겁나 좀 어렵고요. 스피룰리나에 좀 빠져있는데 내일 모레 여기 국내 세계 최초로 뭐 배양했다는 그 사장님하고도 지금 면담이 되어 있어요. 근데 너무 또 앞서가지 않냐 이런 얘기도 아까 하시더라고요. 좀 너무 앞서가고 망한 것도 있지만 근데 이제 스피룰리나 같은 경우가 미국이나 이 다른 나라에서는 개인 재배도 많이 해요. 개인 재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비싸요. 고가고 또 몸에도 엄청 좋대요. 미국 스포츠 선수들이나 모델들이 다 선전하니까 알아서들 팔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가배양 시설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거를 좀 같이 해보려고 지금 제가 만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좀 빠져있고 이렇게 남들보다 농업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 배울 게 많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많이 뽑아내고 많이 다시 하고도 많이 했지만은
아, 이 농사는 이래서 재밌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농업처럼 매력 있는 게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까도 제가 자꾸 좀 물어봤던 게 앞으로 무슨 농사를 지어야 되느냐. 제가 그 아까 물어봤던 이유가요. 사실 그래요. 내일 모레 우리나라 그 농업이 FTA하고 TPP가 딱 되면은요, 정말 저는 대변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은 지금 농사 짓는 분들은 다 죽었다고 소리치지만은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 변혁이 일어날지는 지금 생각도 못하고 있을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아, 농업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저는 그 정도까지 생각하거든요. 예, 뭐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요, 농림부 장관 끝발이 가장 최고 세요. 국내에서는 최고 핫발이거든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근데 중국 농업을 또 근데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중국 농업이 한중 FTA가 되고 나면 앞으로 중국 농업이 사실은 거의 우리랑 같이 딱 맞닿게 되는데, 중국 농업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냐면요, 국내에는 조직배양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조금씩 합니다. 근데 중국은 조직배양하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 말고요, 국가에서 밀어주는 업체만 10군데, 기업들에서 밀어주는 데가 50군데예요. 조직배양하는 데가. 우리나라 조직배양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누구한테 가서 조직배양 맡기고 싶어도요,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힘듭니다. 육종 기술도 우리나라는 그래서 힘들어요. 중국이나 미국 같은 데는요, 조직배양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육종 기술이 뛰어나요.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너무 지금까지 너무 안이하게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농업에 이 FTA가 딱 해갖고 외국 농산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정말 큰 변혁이 일어날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럴 때 이 체험농장이나 이런 게 차라리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외국 농산물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외국 농산물은요,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가락시장이나 경매장에서 판매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가 물건을 거기다가만 안 내면 돼요. 그러면 우리 건 안 떨어져요. 우리 거가 지금 10만 원 하던 게 한 상자에 중국가 밀려 들어오면 5만 원으로 떨어져요. 근데 여기서 체험농장을 운영하면서 그 오신 분들한테 판매를 했을 때는요, 똑같이 10만 원씩 팔 수 있어요. 그분들은 왜냐면 어차피 중국 거 사 먹으니 기존 금액을 주고도 국산 거를 사 먹겠다 이러신 분들이거든요. 저는 체험농장, 교육농장 이거를 굉장히 권해드린 이유가 그걸로 해서 돈을 못 벌어요. 50명 초등학생들 50명 와봐요. 북적북적하니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해요. 4시간 와서 하면요, 오전 2시간 점심 먹고 오후 2시간 하는데 그걸로 시간은 다 가요. 근데도 걔들 그 친구들이 사과를 3개 가져가 가지고 부모님한테 줬는데, 다른 집 사과는 약간 푸석한데 이 집 사과는 왜 이렇게 단단해? 예를 들어서 이 집 거 굉장히 달고 맛있네. 바로 주문 옵니다. 이거 누가 다 띄웠네. 이게요, 이쪽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은 뒤쪽은 저희 광고 전단지예요. 다 이거 일일이 다 붙여줍니다. 안 붙여갖고 가면은 못 가져가게요. 우리 스티커 무조건 붙여가야 돼요. 그 이거 보고 전화 와요. 아이들한테 체험해가지고 돈 버는 건 없어요.
돈을 못 벌어요. 주차료 차와시오. 근데 그걸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사가지고요. 그분들이 아이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왔다 가잖아요. 그럼 부모님 모시고 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이요. 엄마 아빠 모시고 와요. 아이들이. 이 시간이니까 너무 재밌다고. 그러면요 그 부모님들이 다 사가요. 물건은 애들이 사가는 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사가요. 저는 그렇게 팔아요. 근데 그분이 저는 수시로 불러요. 그분을 수시로 오게끔. 지나가다가 커피 마시러도 오셔야 되고 삼겹살 사가지고 지나가다가 와서 구워 먹어야 되고 그분들 저는 이걸로 자꾸 불러드려요.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편안하니까 늘 들려요 그냥. 근데 그분들은 와서서 편하게 먹고 놀고 가면서 빈손으로 안 가요. 그리고 주변 분들을 또 데리고 와요. 제가 사과나무 지금 분양을 하는데요. 첫 해 2집 했어요. 2집. 해달라고 해서 2집을 했어요. 그 다음에 12집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22집이 됐어요.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분양한다고 막 광고도 안 해요. 그분들이 사과나무 분양하시는 분들이 22가구거든요. 22가구가 오면 여기 다 못 앉아요. 애들까지 다 데려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1년이면 몇 번 오냐면요. 최소 6번. 6번 와요. 근데 아까도 여기 보셨죠? 월급 받는다고 저 과일로. 봄부터 오면은 올 때마다 사갈 게 있어요. 올 때마다 사갈 게 있어. 블루베리 때는 블루베리, 체리 때는 체리, 자두 나올 때는 자두. 뭐 팔라고 나중에 그냥 쭉 놔두면요 여기서 놀다가 하시면 다 사갖고 와요. 저는 이제 그런 형태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과는 거의 한 95% 정도를 직거래로 판매를 하고 블루베리는 100% 파는데도 부족해요. 네, 100% 다 직거래로 합니다. 블루베리 지금까지 경매장은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뭐 체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사과 같은 경우도 저희 집에서 나는 농산물은 거의 다 택배로만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물건을 좋게 안 키워요. 정말 보기 좋게 안 키워요. 그렇게 키울 시간도 없고 밥 노느라고 게을러다 있고요. 맛있게만 키웁니다. 맛있게. 여러분들 아까 올라오시면서 좀 낮에 올라오시는 분들은 봤을 거예요. 사과밭 옆에 막 이런 큰 다라통 막 있죠. 사과밭 옆에. 사과밭 옆에서 저는 통 놔둔 집 없을 거예요. 저희 가면 저게 뭐냐면 다 콩물이에요. 콩물. 콩물 아미노산이거든요. 단백질. 그걸로 저는 바닥에다 다 줘요. 당도, 저게 사실 당밀이나 내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제가 청국장 공장 가가지고 당신들 버리면은 이거 다 벌금 내니까 내가 다 가져가 줄 테니까 우리 사과만 팔아주면 내가 다 가져가 준다고. 담아놓으면 전화 와요. 가져가세요. 다 담아놨습니다. 그럼 차 갖고 와서 싣고만 오면 돼요. 그래서 저기다 좀 모아놨다가 제가 한가할 때 놓을 때 갖다 뿌리거든요. 저 뒤에 뭐 모다 있을 거예요. 수분모터 담궈가지고 뿌리고 다녀요. 금방 뿌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당도가 한 3브릭스에서 4브릭스까지 못 받아요. 이따가 한번 우리 사과 드셔보세요. 이따가 좀 달라갈게요. 좀 또라이 짓도 좀 많이 해요. 근데 이쁘진 않아요. 우리 사과가. 솔직히. 왜냐면요. 바닥에 실험을 좀 한답시고 바닥에다 두고요. 또 위에다도 막 줘봐시오. 그랬더니 사과가 안 이뻐지더라고요. 올해는 위에다 안 두려고 해요. 바닥에만 두려고 하는데. 근데 드셔보신 분들이
맛있다고 사가요. 저는 비싸게도 안 받아요. 대신 남들 뭐 10만원 받으려면 10만원 받으려면 받으세요. 저는 우리 나를 보고 이게 맛있어가지고 팔아준 분들한테 작년에 3만원 받았으면 올해도 3만원, 떨어져도 3만원, 올라가도 3만원. 저는 그래요. 그냥 한번 정하면은 이렇게 그분들이 그냥 알아서 금액도 안 물어보고 몇 킬로 보내세요 이런 거 그냥 입금시켜줘요. 알아서. 그런 형태로 많이 팝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대요? 한 점 없을 것 같아 얘기하다 보면. 예. 지금 7시 42분입니다. 오늘 시간이 겁나게 혼자 많이 떠들었네요. 어떡하네. 그런 형태로 저는 아니까 여러분들도 좀 알고 계시고 좀 그런 형태로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싶고요. 마무리보다는 간단하게 질문 있으면 할게요. 질문 받아갖고 제가 답변 드릴게요.